네, 첫 번째 문자 상담 루닌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57,5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61,600원이라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의료 AI 쪽이 요즘에 좋다 보니까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하지만 오늘 좀 4% 하락하면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최근에 AI 뭐 소프트웨어 쪽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띠면서 루닛도 4만 원대 초반이었다가 7만 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아마 고 올라갈 때쯤 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최근에 57,000 원대는 잘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나마 잘 사셨는데 음. 뭐 7만 원대 매도가 좀 어려우셨거나 아니면은 '아 더 올라갈 거다.' 이런 판단으로 좀 갖고 계셨는데, 사실 어제 오후부터 AI 쪽에서도 약간 이제 차익 매물 내지는 조금 약간 이제 음. 고점 타고서 부러지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는데, 뭐 대표적으로 루닛이 무너지니까 네. 전반적인 의료 AI 쪽 분위기가 같이 좀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어제 좀 조성이 음.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조금 뭐 종목마다 각계 전투가 펼쳐지고는 있습니다만, 루닛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좀 보수적인 그 수급이 일단 오늘도 작동을 하고 있다. 어저께 루닛과 관련해서 이슈를 찾아보니까 뭐 루닛의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뭔가 진단을 한 게 일반 의사들보다 한 15% 정도 음. 더 뭐 찾아냈다든지 정확도가 있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게 한 15% 정도 더 찾아냈다든지 뭐 더 정확하다 이런 정도가 과연 대단한 거냐 아니냐에 대한 해석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선 음. 이게 진짜 그냥 의사 인간의 의사보다 훨씬 좋은 거냐 네. 아니면 뭐 생각보다 덜한 거냐, 이거에 대한 해석 문제가 좀 있었는지 어제 고점에서는 조금 제법 음. 내려가고 있어서, 네. 이게 사실 뭐 바닥에서 올라온 걸로 치면 아직까지도 충분히 음. 좋은 권역이고, 뭐 지금 질문 주신 분도 약간의 수익권이긴 하신 것 같은데, 음. 일단 56,000원 정도 선이 바닥 지지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고선까지만 안 밀리고 뭐 6만 원 정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재차 상승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조정기에 지금 그렇게 심한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 뭐 4만 원에서 7만 원 올라온 거에 대한 차익 매물을 일부 소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요 음.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루니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52,400원이시라고 합니다. 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오늘 6%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 또 하락폭이 컸다 보니까 좀 음. 매수 좀 많이 하락을 했다 보니까 좀 지금 네.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현대로템 어떻게 그쵸. 이제 보실까요? 음. 지난주에 그 머스크가 한마디로 이제 음. 폭탄 발언을 하면서 뭐 F-35 같은 게 또 비싸기만 하지 쓸 짝이 없다 인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방산주가 인제 쭉 내려갔고, 거기다가 인제 중동의 뭐 휴전까지 포함이 되면서 '방산의 어떤 수요가 갑자기 급감하지 않을까.' 이런 인제 불안감 때문에 6만 원대 주식이 인제 5만 원 깨지는 수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네. 아마 고 거의 막바지 정도에서 사셨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낮은 부분인 것 같고, 오늘 상승을 통해서 일단 뭐 약수익이라도 보신 단가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네. 뭐 제가 보기엔 한 56,000 원에서 7,000원 정도 사이쯤에서 일단 가뿐하게 좀 매도 처리를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음. 일단 뭐 우크라이나 부분도 지금은 뭐 막 때리고 부시고 난리가 났습니다만 1월 20일 즈음에서는 결국은 휴전이라든가 요런 쪽의 단계, 뭐 젤렌스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휴전 단계. 그럼 이게 휴전이라는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또 다른 지역에서 그런 뭐 군사적인 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음. 어쨌든 지금 가장 큰 전쟁이었던 우크라이나랑 이스라엘 근처의 어떤 전쟁이 일시적으로나마 종전이나 휴전을 맞게 된다고 하면 네. 뭐 방산 섹터한테는 사실 그렇게 반가운 이슈는 그쵸.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오늘 반등은 최근에 내려왔던 거에 대한 좀 음.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고요. 음. 제가 봐서는 최근에 뭐 폴란드의 2차 그 전차 뭐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계속 걔네들이
목릴 부리더라고요. 비싸다고 자꾸 깎아달라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깎아주는 식으로 해서 만약 해결이 돼도 뭐 수익 쪽에는 조금 손해 보는 느낌? 그러니까 덜 버는 느낌이죠. 뭐 그럴 수 네.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음. 일단 오늘 반등은 반가운데 한 5만 6천 원에서 7천 원 사이쯤 네. 그쯤에서의 매도 이런 걸 음.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현대로템 오늘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56,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죠. 넥슨 게임즈를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14,54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13,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게임주들 투심이 좋습니다, 대표님. 넥슨 네. 게임즈 어떻게 매수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 도달은 뭐 어렵지 않나요? 어렵지 않은 가격이고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거 뭐 신작 게임이 나왔는데 음. 어저께 우리 스텝 중에 한 분이 해보시고 되게 재밌다고 하시던데. 아, 진짜요? 예. 넥슨 게임즈 게임인가요? 예, 예. 아. 그러면 답이 된 거죠. 사실 이번에 이거 원래 상반기에는 퍼스트 디센던트인가 그 게임 가지고 일단 잘 하고 나왔거든요. 실적도 좋았고 하는데 뭐 하반기 되면 이제 좀 동접자 수가 떨어지고 이러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캐시카우 역할은 뭐 내년 초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신작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백업이 되고 있는 만큼 현 가격대 수준은 뭐 매수가랑 그렇게 멀지 않고 자 오늘 첫 출발이 좋은데 네. 사신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별로 멀지 않은 게 되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올라가서 15,000원 정도 이상 터치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신작 게임만 조금 입소문이 나면 금방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금방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한선 엔지니어링을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1,5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8,000원대에서 움직이고 계셔서 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건 사실 정책적인 어떤 결정에 따른 효과예요. 뭐 한산 엔지니어링이 올라갈 때 대왕고래라고 하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인데 뭐 이번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여야가 겨루다가 지금 야당 단독으로 처리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왕고래 관련된 예산을 반으로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착공해서 뭐 구멍 하나 뚫기가 어려운 예산 정도밖에 안 남으니까 이러면 뭐 언제 이제 뚫어서 확인을 하느냐 이제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절충을 해가지고 다시 예산이 복원이 된다든가 이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뭐 진짜 이거 안 뚫고서 그냥 뭐 2, 3년 묵힐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쨌든 하나라도 제대로 뚫어야 된다 이런 그래도 수요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뭐 줄여서 구멍 안 뚫고서 끝낸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다시 복원이 되면 가격이 다시 10,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는 데는 네. 어렵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적인 타협과 뭐 협상의 문제인데 뭐 제 느낌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깎인 예산은 일부는 좀 복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일단 반쯤 줄었다라는 예산에 대한 뭐 그 방향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감안해 봤을 때 뭐 1,000억에서 지금 한 500억 정도로 줄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만 다시 복원이 되면 뭐 주가도 다시 금방 복원이 될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네, 예산이 복구된다면 10,000원대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들어와 있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 아시아나 때문에 그래요, 아시아나. 아시아나 항공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0% 하는데요. 네, 10%인데 19,100. 19,100원 떼시고 190원씩에 샀거든요. 네네네. 19,190원. 알겠습니다. 네, 김도현 10%.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네, 어유 19,000원대면 사신 지가 좀 오래되셨네요. 3년 지금 저 아시아나 넘어온다, 합장된다 그래서 샀어요. 이걸.
합병이요? 합병된다 그래가지고 샀다고요. 대한항공하고 합병된다. 네. 지금 3년이 넘어가는 거죠. 예, 그 뭐 기업 결합하는데 여러 나라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합병 승인하느라고 좀 오래 걸렸고 예, 사실 얼마 전에 뭐 10,000원대도 훨씬 부러졌다가 지금 그나마 올라온 건데 예, 어쨌든 뭐 미국 빼고 지금 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 미국 쪽만 받게 되면 뭐 3년 전에 사실 때 그 목표라고 하는 기업 합병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뭐 성과가 결국은 완성이 된 거라고 보는데 예, 문제는 이제 지금 아시아나는 피인수되는 쪽이고 예,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지만 대한항공은 지금 요새 신고가잖아요, 계속. 예, 예, 그래프 이렇게 딱 보면은 아시아나는 엄청나게 내려갔다 이제 고개를 드는 거고 예, 대한항공은 요새 들어서 뭐 가장 좋은 가격이 나올 만큼 예. 좋은 상태.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아마 합병을 하게 돼도 되게 상당 기간 동안 그 별도 회사로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대번에 합치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나가 대한항공 그룹으로 편입이 되는 건 맞지만 예. 기업이 그냥 두 개가 합쳐져서 한 회사가 되는 흐름까지 한 2년 연기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그 정도까지는 좀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별도 회사로 존재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아시아나도 어쨌든 대한항공의 가족이 됐으니까 예, 대한항공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완만하게 쫓아가는. 그러니까 뭐 현대차랑 기아랑 사실 알고 보면 비슷한 흐름을 띠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아시아나를 이제 품었으니까 얼추 네. 비슷한 흐름을 띠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가 좀, 대한항공이 저 300원 올라가면 그래도 200원 올라가야 되잖아요. 3분의 2 정도는. 근데 그렇게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답답해요, 비율은 저는. 그렇지 않죠. 지금 가격은 30% 수준밖에 안 되니까요. 예, 그렇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예. 가격대로 보면 이제 단순 가격으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 추정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움직이겠다라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대한항공이 지금 신고가 모습 계속 띄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도 뭐 11,000원, 12,000원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중기적으로 가져갈 거다.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7만 4천 원이시라고 하네요. 현재가는 11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7만 원대면은 작년에 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 SK이노베이션 이분 손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뭐 지금 오늘이야 뭐 반등을 여러 섹터에서 골고루 하고 있어가지고 좋지만 사실 지금 이노베이션이 속해 있는 뭐 석유화학 상황이거나 아니면 지금 SK온이 현실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다만 이게 숫자가 나오기 전에도 뭐 캐즘이 좀 극복이 됐다든지 아니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라는 식으로 또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금방 또 회복이 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17만 원대라는 게 바로 회복되기에는 뭐 이 종목의 어떤 패턴이나 뭐 움직임의 어떤 변동성을 감안해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200일선 정도의 저 버블 라인 위에서 어찌됐든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뭐 시장의 반등, 오늘 같은 반등이 조금만 이어지면 뭐 13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윗단까지 만약 13만 원이 극복이 되면 그 다음 15만 원, 그 다음에 17만 원 이런 정도의 가격대 상승이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석유화학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안 좋아요. 예, 네. 그런 거 감안하실 필요가 있어서. 근데 이제 이 녀석은 뭐 석유화학보다는 2차 전지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니까 어쨌든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현재 라인은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슈어 소프트테크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6,1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4,9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테마가 또 테슬라 관련해서 좀 급등세를 이어갔는데 최근에는 또 조정을 받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쪽은? 뭐 슈어소프트는 6,000원 단가가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하면 최근에 5,000원 밑에서
충분히 이제 건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긴 하는데 아마 이전에 시세가 한 10월 달 날 때쯤 과감하게 좀 배팅을 하셨는데 그 뒤에 조금 예. 이 녀석은 이제 테슬라의 직접 관련주는 아니고요. 네. 오히려 현대 기아차의 그 SDV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로 이제 차량을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과 좀 많이 좀 어울리는 종목이고 네. 또 소프트웨어 검사 관련해서 굉장히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 뭐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현대기아차의 자율주행 방향성이 조금 더 구체화될 때마다 그래도 이슈를 같이 몰고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뭐 현재 가격대에서 굳이 물론 이제 손절의 원칙으로 보면 좀 아쉽지만 5천 원 밑에서는 충분히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추멸하셔도 좋을 가격이라고 좀 판단이 들기 때문에 현 가격대는 일단 사수하시고요. 네. 올라오면 바로 한 5,5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제가 봐서 5,000원 밑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면 조금 추매를 하셔도 좋겠다 이런 판단 드리겠습니다. 실적 긍정적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5,500원에서 좀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퓨처캠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가 28,0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17,000원대라 아이고 이분 손실 지금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퓨처캠이 네. 한 2달 사이에 난데없이 좀 많이 내렸어요. 이게 네. 원래는 사실 내리기 전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이게 네. 선을 한번 보여주시면 7,000원 하다가 3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한 4배 정도 장기적인 흐름이 1년여 이상 이제 상승이 나왔고 3만 원 정도 이제 도달 이후에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반 가격. 네. 마이너스 50% 떨어진다. 31,000원에서 반 떨어지니까 한 15,000원, 15,500원 요 정도. 네. 최근에 형성됐던 바닥이에요. 이게 음. 고점에서 50% 정도 부러진 가격. 지금 정도면 뭐 추가적인 건 웬만하면 안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사신 가격이 고점에서 멀지 않은 가격에서 사시다 보니까 이번 하락을 좀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이 들고 네. 원래대로 치면은 이 60일선 정도 깨지기 전쯤 한 24,000원, 5,000원대 정도에서는 정말 늦었어도 뭐 손절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았는데 다음번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더 내려와서 50% 마이너스까지 내려간 만큼 지금 이런 뭐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런 거 관련해서는 그래도 임상 이상까지 진행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값을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뭐 레캠비라든가 이런 거 12월 달에 이제 본격 출시되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랜만에 비만 주식들도 좀 강한데요. 네. 10월 달에 위고비 들어오고 나서 또 관련주들 세게 올랐던 흐름처럼 레캠비가 들어오면 알츠하이머나 치매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좀 흐름을 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다만 뭐 사신 단가는 바로 회복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게 고점에서 저렇게 반 정도 부러지면은 조금 아래쪽 단가에서 한 2만 원 내외까지 오르다가 또 주춤하고 이렇게 좀 기간적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아마 본격적인 움직임은 내년도 한 봄쯤 돼야지 다시 깨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매수가는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시세를 한번 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 봄까지 좀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삼성 SDI를 문자로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7만 5,500원이시라고 하고요. 현재가는 26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가 11월부터 좀 하락을 크게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뭐 이거는 뭐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삼성 그룹 자체가 사실은 지금 뭐 답답하다 할 정도의 전반적인 그룹 상황들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동반해서 뭐 큰 흐름을 좀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뭐 11월 중순에 있었던 23만 원대에서 이제 가까스로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네. 아직까지 뭐 제대로 된 이제 메이저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유입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 정도를 뭐 쌍바닥 이렇게 좀 구성을 하고 2차 전지 전반적인 종목에 대한 관점은 사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좀 이번에 그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간밤에 그 반도체 관련된 미국의 제재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서 네. 이 정도면 또 한참 정도 이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없을 테니까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예요. 한 2주 전에 IRA 폐지 관련된 흐름을 인수위원회 쪽에서 뭐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지 아닌지 아직 불확실하거든요. 누구와 뭐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관점은 어차피 1월 20일 이후에 1월 말 정도쯤 돼야지 뭔가 방향성이 잡힐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누군가 뭐 저희를 갖고 얘기하자고 치면 얼마든지 밑으로 또 내려갈 수 있어요. IRA 폐지 정말 될 것 같아 누가 강하게 얘기하면 네. 시장이 또 그런 거에 충격 먹고서 막 내려가는. 그러니까 트럼프 측근 중에 누가 그런 얘기 막 흘리잖아요. 네. 그럼 정말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트럼프의 그런 관세 이슈라든가 머스크의 예산 감축 이슈 이런 것들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1월 20일까지 그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 네. 이런 것도 감안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정말 다행인 거는 사진 가격이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아서 네. 지금 단가에서만 좀 견디시면 저는 뭐 추가 하락이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불확실성 때문에 누가 그렇게 막 대놓고 지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오히려 1월 20일 정도 지나서는 좀 불확실이 확실성으로 좀 바뀌게 되었을 때 네. 수급들이 좀 온건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내년 1월 말에 조금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SK 바이오팜부터 저희 살펴볼까요, 대표님? 네. 바이오가 오늘 투심이 굉장히 좋은데 그에 비해서 이 종목은 오늘 좀 상승폭이 약하거든요. 네. SK 바이오팜 이 종목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해주실까요? 뭐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리포트는 나오는데 그만큼 반응은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 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 SK그룹의 뭐 회장에 장녀되는 사람이 이 회사를 거의 뭐 끌고 간다고 할까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네. 어쨌든 뭐 아버지 배경을 치서라도 회사에서는 뭐 그룹에서는 전폭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뭐 그 뇌전증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또 신약에 대한 가치도 꽤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좀 느리지만 이게 사실 뭐 바이오 같은 게 우리가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눈에 보이듯이 올라가는 게 쭉쭉 보이는 게 아니라 잠깐 눈을 돌리고 있다가 딱 보면 어느 순간 흐름을 타고 있네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라서요. 네. 지금 이 순간 안 갑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따 오후에라도 갑자기 붙을 수가 있는 게 또 바이오 시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10만 원 정도 내외 흐름을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정도의 타이밍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 가격대는 네. 크게 걱정하실 가격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 드리겠습니다. 네, SK 바이오팜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한미반도체도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한미반도체도 저희 살펴볼게요. 대표님께서 방금 그 반도체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좀 상승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보실까요? 한미반도체는 뭐 개별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안 된 종목이죠. 최근에 좀 흐름이 그렇고 제가 한 2주 전에도 한미반도체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실적이 가시화될수록 얘는 주가가 내릴 것이다. 네. 현실화되고 있죠. 가격이 얘가 실적이 몇 분기 전보다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근데 19만 원대에서 앞에 지금 일자가 날라갔고 또 19만 원에서 지금 7만 원대니까 어마무시하게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네. 이거는 뭐 잠깐 그 50% 법칙이 통했었는데 네. 9월 달에 그거 잠깐 반등 주다가 또 지금 네. 밀려요. 사실 제가 잘 소개 안 하는 법칙이지만 네. 50%쯤 밀렸다가 한 20, 30% 내지 50%쯤 반등 나오고
또 반쯤 빠지는 애들이 또 있어요. 네. 아. 근데 이 종목이 뭐 꼭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봐서는 어쨌든 현실의 그 주가 수준이나 시가총액이 아직도 나오는 실적에 대비해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종목은 아닌데 그마저도 실적이 더 좋아질수록 고퍼에서 저퍼 종목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없을 때는 그냥 마냥 기대감으로 좋아 이럴 수가 있는데 네.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더 현실화가 돼요. 아, 이 정도만큼 못 벌면 이 정도 가치를 부여받는 게 맞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뭐 2, 3년 뒤에 엄청나게 떼돈을 벌 회사입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나온 실적의 추이를 봤을 때 그런 이제 엄청난 점핑이 일어날 거냐. 또 제가 아까 불확실이라고 얘기해 드린 게 하나정밀과의 그런 뭐 하이브리드 본도 쪽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이 과연 이쪽 중심으로만 갈 거냐, 또 경쟁 체제로 가면서 독과점의 체제가 뭐 깨질 거냐 이런 거가 아직 안 정해져 있으니까요. 네. 관련해서 보면은 아마 주가는 조금 당분간 조금 더 흘러내리는 느낌의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입니다. 당분간은 주가가 좀 흘러내리겠다. 반등 모멘텀이 좀 약하고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조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상담 들어와 있어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세트리온 제약이요. 셀트리온 제약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매수가 58,6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요. 58,600원에 50%. 김도현 예, 대표님이랑 통화하시면 오.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오늘 사셨어요? 아니요, 이 앞전에 며칠 전에 그 거래량 터지고 네. 거래량이 확 터지더라고요. 뭐 예. 예, 그리고 양봉 나오게 탔었는데. 네, 네, 네. 일단은 뭐 들어가신 타이밍이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지금 뭐 오늘도 잠깐 뭐 사신 가격 터치하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이제 뭐 사실 이 기업의 내용을 뭐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셨겠지만요. 예, 저는 뭐 주로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기술적인 움직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상황인데, 대형주군들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조정받았다가 바닥에서 거래 터치고 대형 양봉 나면 결국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왜 양봉 나오고 그 다음에 큰 양봉이 바로 안 붙어 이렇게 뭐 화를 내시지 말고요. 예, 그 잘 참으시겠지만 지금 이제 카카오 같은 것도 보시면 예, 이번에 그 바닥에서 사실 카카오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던 종목이고 하락폭이 컸어요. 근데 최근에 잔잔하게 거래량 나오다가 3일 전에 거래 터치면서 이제 이렇게 바로 뭐 연속 양봉이 붙는 종목도 있지만 셀트리온은 뭐 그렇지는 않더라도 지금 그 버블 라인에서 굉장히 멉니다. 지금 중심선 정도까지 가려면 한 8만 원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요. 그런 흐름이 저는 장기적으로 분명히 나올 거다. 왜냐하면 서정진 회장 복귀 이후에 그런 뭐 시밀러라든가 아니면 지금 CDMO 쪽으로까지 또 뭐 도전을 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장기적인 성과가 분명히 나올 기업으로 좀 판단하기 때문에요. 일단 예. 들어가신 시점이 너무 좋아서 뭐 2, 3일 눌림목 나오더라도 크게 개의치 마시고 현 비중 잘 유지하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판단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한 가지 물어보게요. 네, 저기 그 사고 나서 보니까 말입니다. 네. 애국 지분이 보통 한 7.에서 8%였는데 애국 지분이 계속 한 5%대로 줄어들어 버리더라고요. 계속 팔아가지고. 근데 저는 저렇게 생각해요. 지금 딱 보니까 판단이 드는 게 외국인 지분은 줄어드는데 예,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죠. 예, 기간 개별 종목에 대한 관점 저는 시장 지수는 외국인들이 좀 좌우를 많이 하는데요. 예, 개별 종목에 대한 주가의 좌지우지는 솔직히 기관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기관이 들어오는 거에 더 관점을 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아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만나봤고요. 이어서 문자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NL을 문의 주셨네요. 매수가는 68,0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62,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6%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TNL 대표님, 이분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겠죠? 뭐 실적은 사실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창상치료제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동안 근 한 달 정도 그냥 내려가다가도 또 올라오기 시작하면 한 달 내내 올라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네. 일단 이 기업의 지금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것들 감안해 봤을 때 뭐 실적이 없는데 그냥 비싸기만 한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확실한 치료제에 대한 개념이 이게 뭐 그냥 항암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네. 상처 난 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그런 개념의 네. 신개념 치료제이기 때문에 뭐 실적 면에서는 계속 뭐 우상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0일선 밑에 굳이 내려올 것까지는 없었던 기업인데 네. 뭐 59,000원대, 6만 원 밑에서의 어떤 관점이 승계 오히려 보면 뭐 바닥에서 좀 잡고 싶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200일선에 딱 걸려 있는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가 다시 반전을 노리니만큼 다시 올라오면 한 7만 원 선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오.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괜찮은 만큼 6만 원 초반대가 오히려 매수 기회일 수 있다. 7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에코프로를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1만 원대라고 하시는데요, 대표님. 현재가 지금 7만 원대거든요. 네. 많이 손실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 어떻게 하긴요. 팔아야 되나요? 지금까지 이러고 계셨으면은 네. 한 가족이 되신 거죠, 이거는. 21만 원대 사신 거 지금 7만 원 되셨으니까 이론적으로 정말 3분의 1 가격이 됐거든요. 네. 뭐 1억치 사셨다고 하면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내밖에 안 남았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과연 그럼 7천만 원의 어떤 손실 네. 한 1년 정도 크게 각오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야 확정해 버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그러실 이유는 없다고 봐요. 아까도 뭐 2차 전지류 말씀드릴 때 늘 공통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IRA 폐지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이슈는 최악에 가까운 상황들이 이미 다 던져져 있습니다. 그걸 지금 묵묵하게 견디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1월 중하순 정도 되었을 때 실제적인 어떤 상황상 폐지 어렵다 이렇게 얘기만 다시 컨센서스가 모아지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는 뭐 충분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정도는 매우 뭐 안타까울 만큼 많이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어려움만 겪으셨지만 네. 저는 뭐 중기적으로는 1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은 충분히 있다. 뭐 파시더라도 네. 다른 것들 여기서 뭐 다른 거 막 잡아가지고서 뭘 휘둘러서 다른 걸로 반가이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 녀석 가지고 손실분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시는 게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손실을 덜 하면서 팔 수 있는 가격대는 10만 원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핑거 만나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13,400원이시라고 하네요. 현재는 1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TO 관련해서 최근 테마로 올라가기로 했는데 핑거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뭐 일단 STO라든가 코인 가격의 뭐 방향성에 다시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지금 뭐 비트코인 대신해서 또 다른 코인류들이 뭐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 비트코인이 가장 핵심이 되는 잣대가 될 거고요. 결국 10만 원을 넘게 되면 이 종목은 당연히 사신 가격 정도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 건데 네. 아마 최근 매매로 치면 가장 고점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점이 조금 더 윗선에 있지만 한참 올라갈 때 따라잡았던지 이래가지고 13,000원대 중반 정도의 매수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 이제 바짝 그 일봉 섰을 때 쫓아가시는 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투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쨌든 제 생각에는 결국은 10만 원을 그러니까 10만 불 이거 한번 터치는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날 아마 자극적으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것 같으니까 네. 물론 뭐 10만 원 가니까 이제 10만 불 가면은 뭐 12만 불 연말에 간다, 20만 불, 50만 불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목표에 대한 버전들을 불러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 같으면은 10만 원 정도 터치할 때쯤 웬만하면 좀 음. 나오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음. 이번에 한번 모멘텀이 생길 때 놓치지 말고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 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모멘텀 놓치지 말고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포스코 인터내셔널 문자로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49,0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46,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매수가랑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약간 손실 보고 계십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떤 전략 주실까요, 대표님? 뭐 이번에 사실 뭐 포스코 그룹이 지금 약간 내후외환이죠. 음. 철강 쪽 자체가 지금 너무 어렵고 중국의 덤핑 철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인천 앞바다 가면은 엄청나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도 음. 감안해 보면 지금 뭐 오늘 물론 다른 얘기지만 롯데케미칼도 공장 하나 지금 닫았다 이런 얘기 아침에 나오던데 네. 얼마 전에 현대제철도 포항에 있는 공장 하나 닫았죠. 음. 포스코도 또 오래된 공장 하나 멈췄고 이런 식으로 네. 사실 지금 뭐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자체에 대한 개념 네.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뭐 주가적으로 보면 지금 반등이 거의 없이 축 처져 있는 모양이거든요. 네. 4만 원, 한 4만 5천 원 정도의 어떤 마디 가격을 그냥 버팅기는 수준이지 뭐 그렇게 의미 있게 지금 반등이 세게 나오는 그런 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음. 약간 기본기에서 좀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음. 뭐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롯데그룹이 롯데케미칼의 문제들 때문에 음.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선제적으로 막 담보 잡히고 음. 렌탈 매각하고 뭐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거 여러 개 좀 처분해서 선제적으로 좀 현금 유동성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네. 뭐 포스코가 그 수준이라는 건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철강 자체에 대한 지금 업황이 너무 좀 부진하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그 나머지 계열사들한테도 그런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퍼지게 돼 있다는 얘기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대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자원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네. 지금 자원이라고 하는 건 물론 소중하긴 한데 그게 작년도 봄쯤에는 매우 소중했는 거 맞거든요. 막 2차 전지 올라가고 리튬 가격이 뭐 여전히 괜찮아 이럴 때는 더할 나위 없이 뭐 몽골에 무슨 지분을 확보했어 이런 게 이제 올라가는 재료지만 지금은 자원 개발을 해서 뭔가를 확보한다라는 게 그다지 메리트 없단 말이에요. 다만 뭐 미중 관계에서 히토류 관련된 어떤 것들에 대한 뭐 자원 개발이나 그런 지분에 대한 광산 뭐 채굴권 같은 것들 좀 땄다 이러면은 좀 네. 이번 타이밍에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면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사실 오늘 장 대비해서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엄청나게 네. 독자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좀 부족하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뭐 사진각하고 멀지 않으니까 네. 한번 배팅 나오면 뭐 48,000원 선 이렇게 나오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봐서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이 종목에 대한 뷰와 함께 포스코 그룹 전반적인 그림이 네.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만약 음. 비중이 꽤 있으시다고 하면 비중이 조금 얇게 좀 스몰 내지는 슬라이스하게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포스코 그룹 파업 이슈 있잖아요, 대표님. 이것 때문에 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뭐 파업은 사실 뭐 네. 어느 그룹이나 회사도 가능한 건데 음. 그게 사실 뭐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거든요. 아. 이게 언젠가는 뭐 이게 아쉬운데 이번에 삼성전자 빠지는데 그 삼성 그 노조의 약간의 뭐 제한적인 파업 이슈도 네. 원래 삼성이 뭐 노조도 없었지만 최근에 생긴 노조가 여러 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선명성 뭐 경쟁도 하면서 일부 좀 뭐 태업 비슷하게 파업 비슷하게 한 것도 사실 네. 삼성전자의 비율을 좀 전반적으로 좀 어둡게 만드는 이유가 됐긴 했거든요. 음. 천하의 삼성이 노조에 휘둘려 이제 이런 뭐 이제 그림들이 좀 그려지는 모습이 좀 주가에는 부정적이었는데 네. 뭐 포스코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파업 이슈는
단기적으로 어떤 그 방향성을 갉아먹는 요인이긴 하죠. 근데 다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영향은 적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48,000원 선까지는 시세에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트렉스 먼저 살펴볼까요, 대표님? 모트렉스요? 1,500원대고요, 오늘. 1%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모트렉스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해주실까요? 최근에 변동성이 꽤 크거든요. 이게 사실 어제 그제는 그 테슬라의 FSD 뭐 버전 13이 곧 출시가 되거나 상용화가 될 거라고 하면서 좀 기대감이 있으면서 자율주행 섹터가 나쁘지 않았는데 네. 거기에서도 약간 이제 소외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모트렉스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회사라고 봐요. 실적도 있고 네. 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그런 지분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뭐 PF 이런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네. 괜찮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넘버 원, 투냐 아니면 세 번째, 네 번째 기업이냐 한 다섯 번째 이하냐 이런 어떤 주가의 변동성적인 측면으로 보면 얘는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요 정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잘 가는 거 요새 같은 이제 자율주행주를 뭐 모트렉스가 너무 좋아요 이래갖고 사신 건지 아니면 자율주행주 중에 뭐 하나 편입해야지 이러고 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율주행을 편입한다 그러면 지금 퓨런티어나 SOS랩 같은 걸 하시는 게 더 낫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트렉스를 굳이 물론 뭐 숫자적인 판단에서 얘는 좀 돈을 벌잖아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셨으면 안전성에 좀 무게를 두고 사셨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네. 자율주행이라는 테슬라의 어떤 기본 컨셉을 가지고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나오겠어 이런 판단을 하셨다고 하면 저는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온건파적인 거를 골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드리고요. 네. 만약 자율주행 자체가 목적이시면 네. 지금은 퓨런티어랑 SOS랩이 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판단 드리겠습니다.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종목이 더 낫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회사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수젠텍도 대표님 살펴볼까요? 이게 또 진단 테스트 관련주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죠? 좀 목표가 궁금합니다, 대표님. 이게 사실 이런 진단 키트류는 목표가라는 게 특별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진단 키트라는 종목이 가려면 뭐 안타깝게도 네. 어떤 대단한 질병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폭증하는 진단과 관련된 어떤 수요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 사실 그런 게 일어나면 또 장은 빠지거든요. 되게 반갑지 않은 소식과 관련된 종목이라 네. 이 종목이 특별히 목표가를 가지고 뭐 얘가 사실 극과 극이잖아요. 팬데믹 때는 돈을 엄청 벌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지만 네. 엔데믹이 되자마자 주가가 몇십 프로 부러지는 그쵸. 그런 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마치 뭐 미래를 보는 사람처럼 네. 내년 봄쯤에는 팬데믹 2가 올 것이야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수젠텍이 10,000원 넘는 거 어렵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고요. 네. 지금 뭐 제한적이지만 뭐 엠폭스라든가 또 뭐 백일해라든가 이런 이제 병들이 좀 돌면서 근데 얘가 코로나 19급은 아니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진단 수요가 필요하고 이런 지경은 아니니까 움직이는 것도 어차피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이 종목을 갖고 사실 기다려야 되는 건 뭐 안타깝게도 어디선가 갑자기 대량으로 뭐가 걸리는 상황들이 나와주길 사실 물 떠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전 국민이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진단을 뭘 받아 이렇게 법제화가 되는 어떤 놀라운 정책적인 배려가 있지 않으면 네. 그냥 올라갈 리는 없는 기업이니까요. 예. 그렇게 좀 감안을 하시고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젠텍 관련해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문자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금호석유를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16만 8,000원이시라고 합니다. 좀 매수가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현재 9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대표님 이분도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까요? 기다리면 조금이나마 손실을 덜 보고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결국은 저는 음. 지금 업황을 감안해 보면 네. 사실 그냥 갖고 계시는 게 답은 아니란 판단을 드려요. 왜냐하면 최근에 롯데 이슈에서도 나왔듯이 롯데케미칼의 뭐 공장이 멈출 정도로 지금 석유화학과 관련된 전반적인 뭐 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네. 그 엊그저께 주말에 나온 기사 보면은 에틸렌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중국에서 과잉 생산해가지고 뭐 우리나라보다 한 20-30% 싸게 판다 이래가지고 난리인데 이게 2-3년 있으면 이제 사우디 중동 쪽에서 반값에 석유화학 제품이 또 쏟아질 거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결국은 이쪽이 제가 봐서는 정말 뭐 엄청난 자구책을 가지고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전환을 해서 이겨내는 수밖에 없는데 네. 과연 그렇게 될까에 대해서 조금 저는 뭐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뭐 비전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너무 업황이 너무 안 좋아요. 예, 지금 중동 쪽하고 중국에서 과잉 생산하거나 아니면 많이 생산해서 이쪽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잠재적이거나 현실적인 경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호 석유도 뭐 지금이야 뭐 문제 없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제가 봐서는 이게 보세요. 이 회사가 뭐 실적에 대해서 이게 숫자가 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네. 이게 뭐 재작년 이럴 때는 영업이익이 뭐 2조씩 나고 이랬단 말이에요. 롯데케미칼도 2-3년 전에는 3조씩 벌던 회사예요. 근데 지금 분기에 5천억씩 적자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뭐 2조를 벌다가 작년도에 4천억이 됐다고 올해는 3,500억, 내년도에 조금 회복돼서 4천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저는 좀 불투명하다. 물론 이제 뭐 같은 석유라고 해도 석유화학 쪽의 어떤 그 제품 믹스에 따라서는 결과들이 좀 다를 수 있겠는데 네. 어쨌든 주가가 부러지는 측면은 석유라는 이름만 달고 있어도 지금 뭔가 미래가 좀 불안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저는 굳이 여기서 승부를 당장 내실 건 아니다라고 보고 기술적인 반등이 뭐 오늘 같은 날 그래도 2%라도 나오고 하는데 물론 이게 뭐 사신 가격 대비해서 전혀 만족스러우지 않은 반등이지만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일 다음 주에 더 싸진다면 어떡하지? 그러면 더 못 팔죠. 더 그쵸. 내려갔으니까. 제가 봐서는 한 10만 원 위로 좀 기회를 주게 되면 조금 비중 관리는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석유 업황이 안 좋은 만큼 좀 빠른 시일 내에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금호석유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은 올릭스 문자로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7,000원이시라고 하고요. 현재가는 23,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10% 넘게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올릭스 어떻게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나요, 대표님? 올릭스도 사실 뭐 예, 이거 갖고 계신데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네. 회사는 뭐 내용은 사실 없죠. 예,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를 뭐 그 무형의 가치잖아요. 지금 네. 얘도 이제 비만 치료제도 하고 내시라 그래서 그 비알코올성 간염 치료제 관련된 뭐 그런 임상도 하는데 네. 그 임상값을 이 정도 진척이 됐고 이 정도의 어떤 뭐 임상값이 나온 걸 정말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야 이 정도 나중에 기술 이전할 수 있으니까 얘는 이 정도 가치를 매겨도 돼 이러는 건데 그건 진짜 몇몇 사람이 아는 사람들끼리의 주장일 뿐이지 네. 이 회사가 지금 뭐 몇 년 동안 실적이 당연히 없잖아요. 뭐 제약바이오 그렇게 치면 뭐 도끼인 객긴이라고 하죠. 어느 기업도 실적은 없는데 왜 1,000억대부터 몇 조짜리까지 다양하냐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면 네. 머리 깨집니다. 저도 해석할 수 없을 만큼 제약바이오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뭐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뭐 조금 그런 것도 분석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자료를 내놓는 사람들의 의견을 어쨌든 우리는 믿고 보는 거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올릭스의 그런 비만 치료제나 내시라고 하는 그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4천억 시가총액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미미하지만 글쎄요. 작년까지는 지금 3년 4년 연속으로
매출액이 조금씩 늘었거든요. 뭐 큰 의미는 없는 매출액이지만 네. 그렇고 재무 비율은 갈수록 조금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단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돈들이 계속 임상을 함에 따라서 말라가는데 그걸 어떻게 충원을 하느냐. 뭐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서 잘 안 빌려주죠. 왜냐하면 담보권이 너무 없잖아요. 그냥 뭐 연구실 이런 거 기자재 이런 거 빼고는 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뭐 그렇게 BPS가 높은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뭘 담보로 해서 빌리기도 뭐하고 또 회사가 어떻게 보면 가치 평가가 안 되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어떤 뭐 삼자배정 유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어렵고 또 이런 성공 확률에 대해서도 또 뭐 VC나 이런 데서 반드시 뭐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무조건 투자하는 그런 사례들도 적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들어갈 때 어쨌든 재무제표 쪽으로 자산이 좀 있고 재무 비율상으로 뭐 유동 비율상으로 좀 넉넉한 그림이 좀 있는 애들 그렇지 않으면 요새 뻥뻥 터지듯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때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완전히 한마디로 X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올릭스는 오늘 그래도 두 자릿수 반등은 이 업계에서는 그래도 쳐주는 정도의 변동성의 어떤 탤런트는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네. 한 번만 더 올라가면 오늘만큼 올라가면 사진 가격 되는 거니까요. 네. 갖고 계시는 상황을 갖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은. 그리고 다만 뭐 얘가 3만 원 정도 넘으면 아마 지난번 3만 2천 원대부터 물리신 분들의 팔자 행렬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제가 봐선 다행히도 한 사신 가격 내외 2만 7천 원에서 2만 8천 원 정도 흐름에서는 조금 선제적으로 비중을 줄이시는 역할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관련해서는 좀 재무적으로 뒷받침되는 기업들 위주로 보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올릭스는 탄력성이 있는 만큼 보유해보시면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비중을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들어와 있어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삼성 SDS요. 삼성 SDS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4만 8천 원, 25%. 14만 8천 원에 25% 알겠습니다.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이야기 나누시면 됩니다. 네. 오늘 빠졌네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게 이제 연말 되면 네. 추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연말에요? 네. 소프트라서. 왜요? 소프트 쪽이라서 연말에 조금 이게 추가 상승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시장과는 다르게 오늘이 좀 공교롭게 네. 아침엔 플러스였는데 수급이 좀 지금 기관이 계속 사다가 오늘 갑자기 좀 매물을 내놓으면서 마이너스로 지금 가는 흐름이 돼버렸는데 물론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소프트웨어 쪽에 뭐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서요. 네. 사신 가격 자체가 그렇게 무리스럽지도 않고 좋은 관점에서 사셨다고 좀 봐요. 다만 이제 오늘 하락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게 연속성이 있는 건가 아닌 건가를 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신 가격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예. 내가 이 가격도 충분히 좋아서 샀는데 공교롭게도 사실 뭐 삼성전자도 8만 원에서 내려올 때 7만 원 깨지고 6만 원 깨질 때 여전히 좋은 가격이었지만 외국인들이 그냥 디립다 팔아대니까 오자도 깨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 SDS도 지금까지 요 바로 전까지 한 2주 정도 넘게 오를 때는 14만 원에서 15만 원대까지 오를 때는 또 나름대로 기간 수급 때문에 올랐는데 이게 뭐 이탈이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 번은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근데 내일도 만약 더 그렇게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 이러면은 뭐 요즘 이제 매매하시면서 혹시 손절 라인 같은 거 정해 놓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건 그냥 믿고 손절가? 거의 네. 손절은 5% 이상이면 손절을 하긴 해야죠. 5%? 되게 타이트하게 잡아 놓으셨는데 네. 그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종목에 대한 투자가 잘못 들어가셨다는 게 아니고
네.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네네. 안 나왔는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 5% 정도까지인 거는 네. 다른 종목으로 또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시니까 이거를 괜히 10%, 뭐 15% 이런 식으로 확대하시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렇게 안 되기를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아서 아, 지금은 기다리시는 차원으로 한 2, 3일 추이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뉴스에 뜬 게 마이크로소프트랑 네. 그 기사랑 뭐 관련이 있어서 이게 지금 추락 하락이 있는 건가요? 제가 오늘 기사를 못 봤는데 어떤 내용이 어- 있었나요? 어제 떴던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가 마이크로소프트 네. 보안 인증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SDS가요? 마이크로소프트가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얘네 보안 인증을 통과했다고요? 제가 뉴스를 지금 못 찾아서 그런데 공공 클라우드 빗장을 풀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긴 했네요. 그런 그쵸,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쫙쫙쫙 막 빠지고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게 어제 밤에 나온 거긴 하기 때문에 네. 근데 물론 이제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예, 네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약간 좀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그랬으면은 아침에 플러스도 안 났겠죠? 제 생각에는 이거의 부분은 좀 제한적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 제한적이요. 네. 그럼 어떻게 전 오후장까지 좀 지켜보다가 네. 오늘은 일단 이 정도에서 아마 커버가 될 것 같고요. 네네. 14만 원 뭐 깨지지 않고 견딘다 그러면은 내일까지 추가 기관의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간이요. 예.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 저희 이야기 나눠볼까요? LG이노텍 오늘은 보니까 약간 상승하고 있고요. 좀 꾸준히 계속해서 내리는 종목이잖아요, 최근에. 어떻게 보실까요? 앞으로 좀 반등 기세가 있나요? LG이노텍?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쪽은 그렇게 뭐 반가운 이슈는 별로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결국은 애플의 아이폰 16에 대해서도 이게 뭐 잘 팔렸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관점에서 결국은 안 팔렸다 쪽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한때 기사가 지금 계속 혼재가 돼 있는데 잘 팔렸다 이런 내용보다는 조금 안 팔리는 것 같아 예상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부분도 이노텍에는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제 생각엔 뚜렷한 지금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좀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갖고 있어서 네. 현 가격대 한 16만 원 내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 정도 네. 그 정도의 뭐 박스권 움직임으로 당분간 흘러내릴 가능성 흘러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테크윙도 이야기 나눠볼까요, 대표님? 테크윙 오늘은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34,000원 상승하고 테크윙은? 있고요. 34,000원대에서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얘는 뭐 딱 공식이 나온 거죠. 테크윙. 7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반 가격까지 빠진 겁니다. 예. 이 정도면 일단은 뭐 바닥은 네.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예. 네. 지금 여기서 근데 이제 반도체가 뭐 날아가느냐 관점은 아니니까요. 네. 결국 삼성전자의 콜 테스트 통과라든가 뭐 그런 좀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면 테크윙이 한번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 4만 원 정도 내외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럼 저가 매수 가능한가요? 지금 저가 매수 하고 싶다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가격은 저가 매수 하시기 딱 좋은 가격인데 굳이 오늘 뭐 플러스권보다는 아까도 뭐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반등의 그 기운이 세지 않으면 그 다음날 보통 또 밀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일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네, 반도체 소부장 잘 돼야 될 텐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잘 가길 빌어보면서 저희 종목 상담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저희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리가켄바이오를 문자로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12만 8천 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10만 4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오늘 바이오 굉장히 상승세 좋은데 대표님, 리가켄바이오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저는 바이오 기본적으로는 질서 있는 퇴장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어쨌든 올라가면 줄이셔야 돼요. 이번에 이게 뭐 12만 8천 원이면은 네. 뭐 인간적으로 정말 11만 원 깨지기 전에 음, 정리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이번에 오늘 반등이 반갑지 음. 그렇지 않았으면 손실이 상당히 큰 상황까지 그냥 기다리신 거잖아요. 이게 기다려서 되는 장은 아닌 것 같아요, 요새는. 그래서 아니다 싶을 때 빨리 엎을 수 있는 그런 좀 발빠른 매매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리가캠도 어쨌든 이게 이번에 내려오니까 또 이렇지만 올라온 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이게 12만 8천 원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기다렸다 산 거냐라는 거죠. 작년 7월에 3만 원 하던 애를 네. 계속 뭐 보셨는지 아니면 최근에 와 눈에 들어와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꼭 여러분들이 사실 때 저런 장기선들을 띄워놓고 이게 어느 정도 위치까지 길게 긴 호흡으로 올라온 거냐 이런 관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고점에서 얼마 부러졌으니까 산다 이런 느낌보다도 네. 정말 제가 봐선 이 회사 뭐 가치가 저만큼 상승을 한 거 아닐 것 같거든요. 그냥 오른 거죠. 네. 요새 바이오가 와 그랬으니까 음. 어떤 기대감 되는 파이프라인을 뭐 제시를 하면서 얘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오른 거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주관적인 잣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제약바이오고 또 여기서 뭐 하나 삐끗하면 네. 반토막 나는데 어렵지 않은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3만 원권에서 4배 이상 올라갔던 이력이 있는 만큼 네. 뭐 웬만큼 조정이 나와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죠. 저는 뭐 계속 이게 50% 조정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14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선까지 부러져도 네. 최근에 올라온 거에 뭐 수준으로 봐선 과한 조정 아니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네. 십자라고 하는 이 마디 가격에서 일단 한번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잘 올라오면 한 11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쯤 되어서는 조금 비중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59만 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57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삼양식품 식품주가 또 미국 네. 관세 이야기 나오잖아요, 대표님. 네.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식품주들 조금 힘 못 쓰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뭐 관세가 부과되면 다 못 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비싸지니까 네. 좀 덜 먹겠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뭐 반면에 또 그럼 뭐 먹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다른 대안이 있냐? 니네가 더 싸면서 맛있는 무언가가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팔이 안으로 굽는 해석 같지만 삼양의 불닭볶음면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대체제가 있진 않잖아요. 그렇긴 제가 하죠. 보기에는 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뭐 3봉지 먹던 사람이 2봉지 먹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수요가 아주 급감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다른 대체안이 없다면 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도 그래도 물어보시는 분들의 몇몇이 뭐 현재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매수가를 갖고 있어서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제 오늘 바짝 오르다 보니까 뭐 매수가에 거의 근접하는 상황이고 네. 아까 고점이 거의 매수가 터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지금 정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60자 살짝 넘어가는 정도 흐름은 뭐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도 뭐 수출 데이터라든가 삼성의 지금 캐파를 늘려가지고 삼양 네. 캐파를 더 늘려서 더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는
준비는 해놨기 때문에 네. 뭐 수요만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이라는 가정이 필요하겠지만 뭐 지금 뭐 라면에 대해서 뭐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수요가 뭐 미진하게 바뀌었다든지 그런 흐름에 대한 어떤 뭐 이슈들이 제기된 바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음. 그다음 이제 다만 문제는 언제까지 불닭으로만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삼양이 이번에 추진한 두 번째 이슈가 이제 소스 쪽이에요. 소스요. 소스를 가지고 뭐 시장을 평정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사업에 대한 이 방향성이 얼마나 잘 전개가 되는지 부분들 이런 네. 것들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어쨌든 저는 음. 59만 원 정도에 사놓으신 삼양식품은 네. 장기적으로는 손해 보지 않고 나오실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CJ제일제당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27만 5천 원이시라고 하네요. 역시나 식품 관련해서 좀 궁금하다 이렇게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매수가랑 크게 멀진 않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본업 중에 하나인데 CJ제일제당이 얼마 전에 이제 결심을 한 게 바이오 부분을 매각하겠다 했습니다. 이게 그 매각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신사업을 또 도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식품류라든가 뭐 바이오 부분을 어쨌든 매각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꽤 중심 섹터의 상황인데 이걸 버리고 다른 쪽으로 간다. 네. 성공할 수도 있고. 근데 다만 매각을 통해서 한 6조 원 정도 이상의 현금이 일단 확보가 되는 만큼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신 단가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다. 근데 CJ제일제당이 사실 뭐 이렇게 추세가 막 갑자기 생겨나고 이런 기업은 아니고 네. 몇 달에 걸쳐서 아주 뭉게뭉게 이렇게 좀 느리게 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봐서는 오히려 얘는 10월 달에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대바닥을 쳤다고 보는 거고요. 앞으로의 흐름은 윗방향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최하 31만 원대 정도까지는 오. 홀딩하신 흐름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기다려보시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플루를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12,100원이시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10,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좀 급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대표님.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아마 그 당뇨 관련해서 그 무슨 주사 바늘인가 뭐 관련해서 하여튼 뭐 소송이 붙었다가 소송 제기한 쪽에서 아마 지구 끝났나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탄력이 붙어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흐름이 좋습니다. 네. 네, 완전히 그 분기에 하나 정도 나올까 말까는 급등 차트예요. 네, 이거는 뭐 사실 이 정도의 가치가 충분히 있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뭐 이 종목을 지배하기 위한 임자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해먹고 나가느냐에 달려 있지. 이게 뭐 앞으로 실적이 그만큼 좋아져서 이만큼이 답입니다라고 제시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기술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한 12,000원에서 13,000원 요 사이쯤으로 목표가를 가지고 네.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좀 상승세 뿜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올라올 때 좀 팔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채팅창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퀄리터스 반도체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님? 그래서 이 회사는 사가지고 10,000원이 내릴 때까지 그냥 갖고 계셨네요. 예. 회사가 사실은 실적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굳이 그걸 갖고 계셨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사실 이 반도체 이름 붙은 게 뭐 올 봄까지 좋았다가 여름 이후에 많이 부러져가지고 이 회사도 조정이 사실 심하게 들어왔거든요. 이게 네. 올 초에는 이게 5만 원 하던 게 지금 7,000원 하고 앉았으니까요. 네. 이런 유들 얘가 조금 심각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뭐 아주 비싸게 사신 건 아닌데 싸게 사셨는데도 주가가 더 부러져서 지금 어차피 실적이 안 나오니까 네.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당장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데 주가가 올라가야 돼 이렇게 얘기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분기 실적이 너무 없고 누적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아마 올 초나 요쯤에 뭐 증자를 했는지 재무 개선이 좀 돼갖고 다행인데 재작년까지는 완전 잠식돼가지고 회사가 거의 문 닫을 뻔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실적이 좀 없이 뭐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양에 대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저는 동사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인포메이션이 없어가지고 네. 별로 말씀드릴 게 없는 상황이고 분기 실적이 좋아지지 않으면 결국은 현 가격대에서 크게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다. 이게 이제 CXL 테마를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테마를 갖고 있어도 결국 여기서 핵심 기업이냐 아니면 뭐 어딘가에 뭐 근본적인 납품의 관계로 해서 숫자가 개선되느냐 이런 차원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제가 봐서는 좀 후순위의 종목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러면 채팅창 종목 하나만 더 봐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이버 한번 저희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이버 어제 카카오가 또 좀 상승했잖아요. 네이버 대표님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 괜찮거든요. 실적도 잘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뭐 다만 이게 뭐 나름대로 또 이격도가 생기기 때문에 맨날 뭐 30도 각도로 해서 양봉 나면서 맨날 가지는 않죠. 저렇게 중간에 음봉이 중간중간 붙어요. 그렇지만 어제 음봉을 뒤로 하고 또 오늘 새롭게 양봉이 붙으면서 아랫골이 붙으면서 아주 이쁘게 모양이 나오고 있어서 네. 뭐 흐름은 당분간 우상향 나올 것이고 또 그에 맞춰 가지고 지금 메이저 수급이 매우 좋죠. 네이버에 대해서는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열심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올라갈수록 이제 개인들은 아우 지겨워 이러고서 이제 계속 버리고 계신데 긴 호흡으로 보면은 저는 한 3만 원대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만 원까지는 무리 없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오션을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38,2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는 34,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하나오션은 제가 며칠 전에도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이게 그 해당 리포트가 한 35,000원짜리가 나와가지고 별로 안 좋다였는데 오늘 이제 뭐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으니까요. 네. 조선업에 대한 뭐 업황 자체가 지금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다만 뭐 수주라든가 이런 게 8월, 9월 달에 뭐 제한적으로 갔다 보니까 좀 줄었고 뭐 지금 환도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조선주도 업황이 좋은 것과 이제 주가가 좋은 것과는 조금 간극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게 이제 어제 내려온 거를 오늘 완벽하게 복귀가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려왔는데 그 다음 날 양봉으로 잘 덮느냐 네. 아니면 미달형이냐 이런 걸 가지고 또 음봉이 더 길어지는 이게 최근에 한 열흘 정도만 보면은 사실 추세는 꺾였단 말이죠.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3만 원 정도 내외까지는 완만하게 흘러내릴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올라올 때마다 조금 비중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선주에 대해서 물론 뭐 트럼프가 그 당선되고 초창기에 전화해가지고 뭐 한국의 조선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다 맞는데 네. 그래서 시세를 저렇게 냈잖아요. 2만 6, 7천 원 있던 애가 4만 원대까지 바로 한번 났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번 조정이 조금 있고 나서 뭐 사실 말로 잔치를 벌이는 건 이제 거의 끝난 거고 실질적으로 얘네가 이제 뭐 MRO 계약을 계속 딴다든지 네. 뭐 미국의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뭐 자랑스럽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야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오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담 SY 스틸텍을 문자로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8,760원이시라고 하네요. 현재가는 7,5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건 관련주 이야기를 대표님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 재건은 그러니까 결국 재건이라는 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을 얘기하는 건데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와가지고 뭐 이를테면 미사일 좀 팔아라 아니면 미사일 달라 이렇게 했는데 네, 그냥 1억 불인가 차관 주고서 음. 보내버렸죠. 사실 네. 제 생각엔 최근에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기를 안 주면 재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폴란드라든가 주변 루마니아라든가 이런 데 좀 우회해가지고 왜냐면 그 인접국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재건의 전초기지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타진을 하고 있고 뭐 SY 이 그룹 자체가 먼저 가서 그런 데크플레이트 관련된 뭐 현지와의 어떤 네. 뭐 그런 준비는 좀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뭐 전쟁을 멈춘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래도 제일 세게 방향성이 나왔던 기업인데요. 네. 막상 이제 진짜 1월 달에 멈추고 나서 재건의 시장이 열린다고 할 때 진짜로 우리나라가 한몫 단단히 잡을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이에요. 지금 그냥 뭐 한마디로 개나 소나 다 들어가서 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에 우리가 당연히 주체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그건 우리의 그냥 시각일 뿐이고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전황이 멈추고 나서 딱 뭐 평가를 해봤을 때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이 정도만큼이라도 하기 위해서 기여한 나라를 쭉 줄을 세워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되게 후순위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의 몫이나 이런 부분도 크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잘 모르겠으니까 이만큼이라도 간 거지 네. 막상 재건 시장이 열리면 저는 뭐 솔직히 택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이제 펼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이제 전쟁이 한번 멈춥니다 이럴 때 한번 올라갈 거예요. 네. 예, 그럴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관련해서는 조금 힘을 못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시세 나올 때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인벤티지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2,500원이시라고 하고요. 현재는 14,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사실 내용은 없죠. 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만약 만듭니다 이거 가지고서 근근히 그냥 하고 있는 거고 뭐 실적은 당연히 없고요. 지금 뭐 분기 실적이 매출이 1억 2억 나오는 회사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아야 맞는지 솔직히 이건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근데 다만 얘도 비만약에 대한 뭐 임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걸 가지고 자꾸 이제 이유를 붙여서 네. 내가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시장에서도 그렇게 오냐 받아주고 있는 거고 뭐 유보율이나 시장 그 상황은 지금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만큼 재무제표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뭐 주주 배정 유상증자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진 않은 것 같아서 네. 일단은 다행인데 다만 이게 이제 계속 실현을 앞두고 뭐 진짜 임박했어요 이런 게 아니면 아무리 요즘 뭐 신약 AI다 AI가 들어갔다 그래도 어쨌든 일정 기간 걸리게 되는데 그 안에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다 반신반의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난 9월달, 10월달 이제 위고비 나옵니다 막 이럴 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막 이슈가 붙을 때 네. 2만 원대 중반까지 갔던 거지만 어쨌든 10월달 위고비 출시 후에 또 위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존의 약물들이 라인업이 있게 되면 나중에 나오는 후속 약물에 대한 기대값은 커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 하락이 충분히 뭐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는 있고요. 네. 다만 비만이 그럼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예요. 지금은 이제 주사 맞는 건데 인벤티지도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구용 또는 패치용으로 해서 이제 비만약의 어떤 제형의 변화가 계속 이렇게 가는 거 말고는 지금
뭐 주사를 맞아서 어찌됐든 뭐 몇 달 맞으면 15% 20%쯤 빠져 이런 정도보다 사실 더 빨리 많이 빠져도 건강상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약효 자체는 저는 나올 만큼 나왔다 네.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맞는 방법의 편의성과 뭐 아프지 않게 맞는 거 뭐 이런 네네. 것들 위주로 좀 제형의 변화를 가지고 아마 승부를 보는 그런 시장이 음.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아마 동사도 그런 것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좀 가시화된 성과는 전 네.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비만약이 다시 한번 글쎄 어떤 새로운 차원의 비만약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일단 비만약의 절정의 모멘텀은 끝났다고 보거든요. 네. 예. 모르다가 더 비만을 더 막 확장을 하고 비만주가 가야 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봐서는 일단은 약간 뭐 네.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만은 약간 지는 애고 네. 치매라든가 알츠하이머 쪽은 약간 뜨는 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약간 핀트를 좀 바꿔보는 네.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좀 패치나 경구 쪽으로 제형 변경하는 쪽을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비만 치료제보다는 최근에는 바이오에서 알츠하이머 쪽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침 또 그 다음 종목이 한국 BNC입니다, 대표님. 현재가 매수가가 5,950원이시라고 하고요. 현재가는 4,000원대에 있네요, 지금. 네. 한국 BNC 오늘은 그래도 4% 상승, 2% 상승해주고 있고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얘도 올 봄에 한번 비만 치료제라 그래고 혼자 날라갔던 애인데요. 결국은 뭐 성과라는 게 가시화된 게 없으니까 그냥 결국은 또 본래 위치로 온 거죠. 이 보시면 올라가기 전에 4,000원이었는데 네. 올라가서 9,000원 찍고 나서 지금 결국은 다시 4,000원이 됐어요. 원래 자리로 그냥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테마루에서 그럼 비만 테마 이럴 때 과연 이게 나머지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마치 이제 팬데믹 때 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해 가지고 뭐 모더나나 그런 지금 많이 해서 돈 번 회사처럼 됐느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다 흉내만 내다가 못 만들고 끝났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 네. 뭐 도전하는 기업이 막 20, 30개쯤 있고 음. 분위기 좋을 땐 다 같이 와 그러는데 저거 누가 다 맞고 누가 다 먹고 이렇게 될 거냐. 결국 저들이 다 비슷하게 나왔다고 쳐도 어차피 인지도 있고 먼저 나온 애들 쪽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면 나머지들이 정말 그림 같은 효과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내거나 점유율을 차지할 확률은 전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들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그때뿐이지 네. 별로 사실은 어떤 빅파마의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눈에도 안 차는 그런 정도의 성과밖에 그리지 못하거나 중도에 하다가 아유 비슷해서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뭐 나와봐야 안 팔릴 것 같아서 멈출게요. 뭐 이렇게 끝을 보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한국 BNC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대표님 효성 TNC 이야기 나눠볼까요? 효성 TNC 오늘 10% 넘게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죠? 네. 어쨌든 지금 뉴스 빨리 찾아보니까 뭐 효성의 특수가스를 매각한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네요. 그래서 네. 이제 어제 아마 효성화학이 되게 세게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네들도 어떤 걸 뭐 매각을 해서 또 뭐 집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합종연행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성 TNC 오늘 뭐 최근에 급락이 한번 있긴 했었는데 네. 그걸 또 딛고 오늘 반등이 제법 빨리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난번에 11월 22일 날 급락했던 사연이 더 궁금한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네.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사업부를 인수 검토한다. 그러니까 효성 TNC 입장에서 이제 효성화학이 뭐 어려우니까 특수가스 사업부를 던지는 걸 내가 가져온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반응이 시장에서 좀 차갑게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좀 내리고 나서 지금 오히려 네. 재해석이 나온 거죠. 지금 여기 이제 음. 기사 보면 너무 웃긴데 네. 갖고 와서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또 뭐 누군가 또 언론 플레이를 해준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 네. 며칠 전에는 저 갖고 오면 부담이야 이러고서 쭉쭉 빠졌는데 며칠 사이에 또 예, 네. 긍정적인 기사로다가 또 약간 마사지가 된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어제 그 반응 나오면서 양봉 나왔고 오늘 이제 추가적인 탄력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어느 회사가 이렇게 딱 뭘 인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불리를 뭐 시장에서 그냥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진짜로 회사가 뭐 망하려고 사실 하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네. 어느 나의 뭐 동종 계열사 같은 데서 어느 사업을 판다고 했을 때 내가 저거 갖고 와서 기존에 내 거랑 해갖고 더 좋아질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인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효성 TNC가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부분을 인수하는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재반등이 나오는 거다 이런 관점이라서요. 네. 그렇다고 하면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바로 답변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자세히 해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국고처 함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채팅창 종목 대표님 LS 일렉트릭은 어떻게 전망해 주실까요? 저희가 LS 일렉트릭 저희 국고처에서 이야기 나눌 때는 원자재 가격 때문에 좀 주가가 요즘 같이 내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네. 오늘은 그래도 7% 상승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은 사실 뭐 적지 않게 주가 상승이 나왔던 기업이죠. 27만 원대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지금 맨날 50% 법칙을 얘기하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장난 아닌 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7월 달에 27만 원 갔다가 50% 부러져서 최근 저가가 얼마 찍었습니까? 13만 원대 초반이거든요. 네. 거의 50%, 50한 1, 2% 부러진 다음에 이게 반등이 나와서 지금 오늘 15만 원대 나오는 거예요. 네. 물론 제가 이렇게 뭐 신적인 의미로 얘기 드리는 건 아닌데 과거에 많은 사례들 보면 정말 시세 대시세 난 종목들은 정말 50% 정도 조정 나올 때까지는 건들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의 패턴상 굉장히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하게 고점에서 한 20, 30% 빠졌으니까 이제 들어가 보자 이렇게 들어가시고서 20, 30%더 미끄러지는 종목들을 상담하시는 경우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시세가 제가 그러니까 살 때 이 종목이 얼마나 장기 시세가 났는지를 보란 말씀이죠. LS 일렉트릭이 이게 한두 푼 오른 게 아니잖아요. 네. 6만 원대 있던 주식이 27만 원까지 4배 반이 오른 다음에 부러지면 반토막집 난단 말입니다. 네. 예, 그런 정도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가 필요해요. 중간에 어중되게 사시면 그냥 내가 적선한다 이런 생각으로 비싸게 사서 물리고 싶어 이렇게 의욕을 가지신 분 아니면 네. 웬만하면 이러시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찌됐든 이 정도쯤 내려왔고 최근에 또 LS 일렉트릭은 한 5천억대 정도의 또 변압기인가 뭐 공급 계약도 최근에 한 이틀 전인가 공시가 나온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업황은 계속 좋고 수주나 실적 잔고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어느 정도 부러진 게 이제 50% 부러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와서 이번에 다시 200일선을 돌파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13만 원 기준으로 30% 잡으면 한 4만 원, 한 17만 원 정도 흐름까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9만 원 정도 흐름,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LS 일렉트릭 관련해서 참고해서 의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어서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J 링크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13,65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랑 지금 비슷한 매수가이시고요. YJ 링크는 테슬라랑 직접 계약을 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한번 급등하기도 했는데 네. 오늘도 4%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속 보유하면은 수익 볼 수 있겠죠? 얘가 근데 실적은 사실 되게 미미하던데 제가 아, 보니까 그래요? 이게 회사가
테슬라랑 직계약했어요. 뭐 이거에다가 뭐 스페이스X 직원이 찾아왔어요. 뭐 이런 네. 그런 거 가지고 오른다고 하면은 사실 좀 너무 네. 단편적인 모멘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해마다 실적은 지금 한 70억 정도 내외 작년 올해 찍어주는 개념이라 사실 그렇게 뭐 싼 기업은 아니에요. 얘가 뭐 바이오도 아니고 네. 뭐 여기 장비로 기계 장비 쪽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 부품이거나 아니면 우주선 쪽에 들어가는 일부 뭐 부품류라든가 소재단 이런 것들 좀 하는 그런 정도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사실 멀티플을 많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100억 정도 번다고 그래도 지금 1,800억이면 시가총액이 충분히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테슬라 머스크가 지금 프리미엄이 있죠. 네. 예, 그런 상황이니까 잠깐 더 오버슈팅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취임 전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런 모멘텀이 강할 거예요. 지금은 뭐 트럼프가 머스크가 없으면 죽고 못 살아 지금 이런 정도의 네. 사진들이 가끔 공개가 되니까 단짝이에요. 뭐 내일 모레 의회 가서 이제 머스크가 가서 또 뭐 일장 뭔가를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이제 존재감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냥 지금 숫자적인 걸로만 봐서는 올라가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 드는 건데 다만 이제 테슬라, 머스크, 스페이스X 이런 키워드와는 연관성이 꽤 있는 종목인 거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변동성 측면에서는 기대값이 있으니까 네. 잘 하루에도 올라가면 뭐 10%짜리 그쵸.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 15,000원 정도 내외까지는 네. 올라탈 수도 있겠는데 이게 뭐 근본적으로 회사가 좋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테슬라의 이름값을 그냥 같이 차용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YJ링크 좀 테슬라 기대감으로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화승 엔터프라이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9,09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8,86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현재가는 4%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어떤 전략 두실까요,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이거 나이키인가 아디다스인가 아마 네.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뭐 스포츠 어떤 의류라든가 신발류 같은 것들이 좀 잘 팔리면 네. 연동해서 그런 실적의 개선도에 따라서 뭐 종목의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많다고 보고요. 네. 아디다스 쪽이군요. 목표가가 13,000원 최근에 제시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00원 정도까지 흐름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게 이제 이런 뭐 의류라든가 이런 쪽이 사실 지금은 이렇게 막 주목받는 테마 쪽은 아니죠. 다만 이제 뭐 의류라는 게 한번 주목받을 때는 날씨와 연관됐거나 네. 아니면 어떤 좀 스포츠적인 뭐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 네. 아니면 뭐 아디다스 쪽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이슈가 될 만한 어떤 뭐 인플루언서의 등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델로 해서 어떤 네. 협업 뭐 제품이 나온다든가 이럴 때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 주가 뭐 사신 단가에서 멀지 않은 상황이고 안정적으로 200일선 위에서 놀고 있어서 지금은 그냥 무난하게 보유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난하게 보유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